생선 매일 드시는 분들, 지금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어왔던 건강 상식이 오늘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생선은 몸에 좋다.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고 심장에 좋고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요.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생선을 먹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뇌 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의학 연구진들이 밝혀낸 숨겨져 있던 진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모 씨 65세. 평생 건강에 신경 써온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죠? 그리고 매일 아침 고등어 구이를 드셨습니다. 생선이 몸에 좋다니까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가끔 어지러움도 느꼈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수은 중독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혹시 생선을 자주 드시나요? 김 씨는 대답했죠. 네, 매일 먹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생선을 먹으면서 오히려 독을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이고 당신의 지갑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병원비가 걸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일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선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다.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 손발이 가끔 저리고 감각이 둔하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유 모를 두통이 잦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만약 이 중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그리고 평소에 생선을 자주 드신다면 이 영상을 더욱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들이 바로 수은 축적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봅시다. 2022년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 중 무려 37%가 혈중 수은 농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37%입니다. 3명 중 1명 이상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은은 신경 독소입니다. 뇌세포를 파괴하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메틸수은이라는 형태로 생선에 축적되는데 이건 인체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몸속에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입니다. 참치, 삼치, 황새치 같은 대형 어류의 수은 함량을 조사했더니 WHO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기준치의 최대 4배까지 검출됐습니다. 4배요? 그래도 생선은 오메가3가 많아서 심장에 좋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메가3는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2023년 유럽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볼까요? 혈압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이 매일 고용량의 오메가3을 섭취했더니 오히려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미 혈압약이나 혈전 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에게는 과도한 혈액 희석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출혈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왜 우리는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생선 시장, 수산물 수입업계, 그리고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산업. 이들이 만들어내는 시장 규모가 국내에만 20조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수백조 원대죠. 생선은 건강에 좋다는 신화가 무너지면 이 거대한 산업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은 조용히 묻히는 겁니다. 언론은 광고비를 받고 학계는 연구비를 받고 정부는 산업보호를 우선시하죠.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매일 건강하게 살겠다고 생선을 먹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일본 미나마타병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950년대 일본에서 공장 폐수로 인해 바다가 수은에 오염됐고 그 바다에서 잡힌 생선을 먹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신경계 질환에 걸린 사건입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이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바다가 깨끗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도 바다는 오염되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플라스틱 미세입자, 중금속. 이 모든 게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큰 물고기일수록 더 많은 독소를 품고 있죠. 미국 FDA 식품의 약국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는 참치, 황새치, 상어 같은 대형 어류 섭취를 제한하라고요. 하지만 일반 성인에 대한 경고는 약합니다. 왜일까요?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한 결정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의 건강보다 산업의 이익이 먼저인 세상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양식 생선의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산보다 양식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노르웨이 해양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양식 연어에서 항생제 잔류물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좁은 공간에 밀집 사육되는 양식 환경에서는 질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항생제가 생선 조직에 축적되는 거죠. 게다가 양식 생선의 사료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식 생선은 어분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어분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작은 생선들을 갈아 만든 겁니다. 결국 그 작은 생선들이 가지고 있던 중금속과 오염물질이 사료를 통해 양식 생선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모르고 있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팀이 국내 유통 생선 50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87%의 생선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내장과 아가미 부분에서 높은 농도로 발견됐죠. 미세 플라스틱은 단순히 물리적 이물질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에 첨가된 화학물질들,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같은 환경 호르몬이 문제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내분 비계를 교란시키고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암 발생 위험도 높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생선은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거네?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생선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생선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생선을 완전히 끊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뇌 기능, 심혈관 건강, 염증 조절, 이 모든 게 오메가3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똑똑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반드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식탁을 바꿀 정보들입니다. 첫 번째,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을 구분하세요. 좋은 생선은 무엇일까요? 작고 지방이 많고 수명이 짧은 생선입니다. 예를 들면 정어리, 꽁치, 고등어, 멸치, 연어 중에서도 양식 연어보다는 자연산 소형 연어입니다. 왜 작은 생선이 좋을까요? 생체 축적 때문입니다. 먹이사슬 하위에 있는 작은 생선은 수은이나 다른 중금 속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습니다. 반면 큰 생선은 오랜 시간 작은 생선들을 잡아먹으면서 독소를 계속 축적하죠. 참치 한 마리 속의 수은은 그 참치가 평생 먹은 수백 마리 작은 물고기들의 수은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피해야 할 생선은 이겁니다. 참치, 특히 참다랑어, 황새치, 상어, 옥돔, 농어, 대구 중에서도 대형 대구. 이런 생선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라면 아예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생선을 굽거나 튀기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직화구이를 하면 PAH라는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이나 삶는 겁니다. 영양소 파괴도 적고 유해물질 생성도 최소화되죠. 만약 구워 먹고 싶다면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고 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레몬즙을 뿌려 드세요. 왜냐고요? 세 번째 포인트와 연결됩니다. 생선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체내 수은 배출을 돕습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에서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이 중금속 해독에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둘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 점도를 개선하고 중금속과 결합해서 배출을 촉진합니다. 생선에 먹을 때 마늘을 곁들이는 건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의 지혜죠. 셋째, 레몬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중금속 배출을 돕고 비타민C는 독소 해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선 먹을 때 레몬 한 조각,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넷째,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알긴산 성분이 중금속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생선찌개에 미역을 넣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반대로 생선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술입니다. 알코올은 수은의 흡수율을 높입니다. 회를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는 건 최악의 조합입니다. 둘째, 버터, 치즈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생선의 지방과 유제품의 포화지방이 합쳐지면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연어 크림 파스타 같은 요리,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셋째, 탄산음료입니다. 인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생선의 영양소 흡수도 저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매일 먹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먹으면 아무리 작은 생선이라도 중금속이 조금씩 쌓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선, 내일은 닭고기, 모레는 콩. 이렇게 단백질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참치캔은 어때요? 안전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참치캔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참치캔 대부분은 가다랑어나 황다랑어를 사용합니다. 이들도 대형 어류에 속하기 때문에 수은 함량이 낮지 않습니다. 더구나 캔 제조 과정에서 고온 고압 처리를 하면서 비스페놀이라는 환경 호르몬이 용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참치캔을 드신다면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저수은 참치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캔을 따서 바로 먹지 마시고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염분과 일부 중금속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생선의 부위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장과 껍질, 그리고 지느러미 부분에 독소가 많이 축적됩니다. 특히 간과 알 부분은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생선회를 드실 때 간까지 다 먹어야 영양 다 섭취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내장은 가능한 한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가장 안전한 부위는 등살입니다. 지방이 적고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독소 축적이 상대적으로 적죠. 회를 드실 때도 배 쪽보다는 등 쪽 살을 선택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생선 조리 시 주의사항 하나 더. 생선을 냉동했다가 해동할 때 절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마세요. 급속 해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영양소가 많이 손실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면 찬물에 담가서 해동하세요. 그리고 해동된 물은 반드시 버리세요. 그 물에 녹아나온 혈수와 함께 일부 독소도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에서 얻어가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생선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작은 생선으로 바꾸고 레몬 한 조각을 곁들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1년 뒤 당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혈관은 깨끗해지고 뇌는 맑아지고 신장은 건강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인한 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신경계 손상 치료에만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된 신경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이 최선인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부터 큰 생선 대신 작은 생선을 고르세요. 마트에서 생선을 고를 때 참치 대신 고등어를, 황새치 대신 홍치를 선택하세요.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둘, 생선 먹을 때는 반드시 채소를 곁들이세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미역. 이런 식재료들이 당신의 몸을 지켜줍니다. 셋,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조리하세요. 영양도 더 많이 보존되고 유해 물질도 적게 생성됩니다. 넷, 레몬은 필수입니다. 생선 요리에 레몬즙 한 스푼, 이게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섯, 일주일에 23번으로 제한하세요. 매일은 절대 안 됩니다. 여섯, 술과 함께 먹지 마세요. 특히 횟집에서 소주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치세요. 일곱, 가족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특히 임산부나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이 7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건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보는 생명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바로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생선이 올라온다면 이 영상을 떠올리세요. 이게 큰 생선인가? 작은 생선인가? 레몬은 준비했나? 이번 주에 벌써 몇 번 먹었지? 이런 질문들이 습관이 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세요.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생선 하나 바꾸는 것,
레몬 한 조각 추가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부터 작은 생선만 먹겠습니다라고 선언해 주세요. 그 선언이 당신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현명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영상을 본 후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중금속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수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보다 좋은 치료는 없지만 조기 발견보다 좋은 예방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수은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당연히 대형 생선 섭취를 즉시 중단하세요. 둘째, 킬레이션 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의사의 처방 하에 중금속 배출을 돕는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자연적인 해독 방법도 있습니다. 고수, 클로렐라, 스피룰리나 같은 식품들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수는 수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고수를 갈아 만든 주스 한 잔, 이것만으로도 해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신장을 통한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다섯째, 땀을 많이 흘리세요. 운동이나 사우나를 통해 땀으로도 중금속이 배출됩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께서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중금속에 훨씬 취약합니다.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은이 미치는 영향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생선을 자주 먹는 가정의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보다 혈중 수은 농도가 평균 2.3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중 일부는 학습 능력이나 집중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이에게 생선을 먹일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참치나 황새치는 절대 안 됩니다. 대신 멸치, 정어리, 작은 고등어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12회 이상은 먹이지 마세요. 애가 생선을 좋아해서 매일 먹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임산부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태아의 뇌 발달 시기에 수은에 노출되면 아이의 인지 능력에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생선에는 물론이고 큰 생선은 일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생선도 일주일에 1회 정도로 제한하세요. 대신 오메가3는 식물성 공급원으로 보충하세요.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제된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보충제를 고를 때도 주의하세요. 중금속 검사 완료 또는 IFOS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친구 150세 건강지혜였습니다.